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철강주 이야기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오늘 철강주 흐름이 좋아요.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빼고 요새는 철강주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 외의 종목들 움직임도 오늘 괜찮죠?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한번 나왔었는데 뭐 그때는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워낙 또 많이 올랐었을 때라 그때 관심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최근에 한 가을철부터는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네. 크게 빠지지도 않고 방향성이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고 오늘도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렇게 뭐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철강 애널리스트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좀 빼고 보나요? 근데 여전히 철강에 대한 비중이 크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2차전지 쪽 같이 이렇게 뭐 빼고 보시는지. 저 그걸 빼버리면 저희가 이제 먹고 살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양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뭐 2차전지 관련된 매출들이 이제 올해 말부터 뭐 저기 폐배터리, 공정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내년도에 이제 리튬 매출이 일부 발생을 하긴 하지만 아직은 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매출이 전체 그룹 사전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순수하게 철강 쪽 그 실적에 의해서 이제 전체 실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계속 한동안은 더 커버를 해야 되고 뭐 앞으로 모르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체 매출이나 에비타에서 그 2차전지 소재 사업이 또 역전을 하게 되면 네. 또 그때 되면 또 2차전지 놔줘야죠.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또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아직은 그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철강석 가격에도 좀 연동이 되는 편인데 최근에 철강석 가격의 움직임은 좀 어떨까요? 네. 철강석 가격은 생각보다 되게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그 수입 가격 기준으로 작년 11월 달 저점일 때가 톤당 한 80불 초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지난주 기준으로는 130불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 중국이 아직까지 이제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 뭐 올해 여름에 뭐 부동산 규제 완화 많이 해준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 특별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뭐 올해 내년 1조 위안 정도를 이제 인프라 투자 쪽으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먼저 좀 철강석 가격이 좀 움직이고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철강 제품 가격보다 당연한 얘기지만 철강석 가격이 먼저 움직이긴 하지만 올해 특히나 그 철강석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패턴이 좀 더 심했었습니다. 지금은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별로 못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은 좀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 움직임 앞서서 이제 제가 오늘장으로 왜냐면 업종별 움직임 봤을 때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강주에 대한 뷰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또 중국 쪽 영향이 큰 걸까요? 네, 일단 저는 뭐 내년도 그 철강 시장을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올해 제가 연초에 좀 틀렸죠. 올해도 제가 중국 시장이 좀 살아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좀 늦고 있죠,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도 그랬지만 아마 중국 정부 당국자들도 아마 좀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뭐 작년에 부동산 규제 일부 이제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좀 시장이 조금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외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이제 심하게 망가지다 보니까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올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중요한 점은 중국 정부의 그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스탠스가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름철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발표가 됐고 아직도 그 부동산 그 개발 업체들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하긴 하지만 저희는 뭐 내년 1분기를 정점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리스크도 점점 이제 완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인프라에 대한 부양 의지가 확실히 강합니다. 중국 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내년 한 2분기부터는 이제 중국 철강 수요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최근 올해 포함해서 3년 연속으로 중국 철강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연간 4~5%씩 감소를 했다가 올해도 아직 남긴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2% 정도 감소를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3년 만에 거의 고점 대비 한 12% 정도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상으로도 이제는 바닥을 논할 만한 상황은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업황과 주가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좀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중국 철강 가격이랑 국내 철강사들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뭐 요즘에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저희가 뭐 2020년도 이전에만 하더라도 저희 매니저분들이 저한테 데일리로 중국 철강 가격을 물어보시고 물어보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그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중국 가격이 되게 국내 업체들 실적이나 주가에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여름철에 중국 가격이 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대제철이나 이런 순수 철강 업체들 주가도 좋았었어요. 근데 반대로 가을철 접어들면서 중국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또 퓨어 철강 업체들 주가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업황 개선에 따른 주가의 회복을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대표적인 시그널이나 지표는 철광석의 뭐 중국 쪽 가격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일단 철광석은 저는 이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과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철강석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다 싶으면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이제 철강석 가격을 좀 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철강석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서 저희가 뭐 국내 철강 업체들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원료 가격 대비 제품 가격이 훨씬 더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하면 그게 이제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근데 철강 가격이라는 건 어쨌든 철강 수급을 바로 이제 동행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 조금 선행되는 부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 대표적으로 뭐 착공이나 이런 지표들이 반등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별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의 움직임을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다소 소강 상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사이에 뭐 얼마 남진 않았지만 주가의 반등을 어떻게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저희가 조금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어렵죠. 종목이긴 한데 네. 저희가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 때도 저희 탑픽은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철강 쪽에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근데 주가가 여름철에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조금은 이제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때마침 이제 그때 이후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뭐 리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할 거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똑같지만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라든지 리튬 가격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차 수요 반등이라든지 리튬 가격 반등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올해 중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되게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뭐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가운데서 세아베스틸 지주 올해 보면 주가가 40% 이상 올라서 한켠에서는 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또 반대쪽에서는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라는 의견이 좀 엇갈린다라고 하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세아베스틸 지주가 올해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엄청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올해는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 증액폭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조금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급등했던 이슈가 뭐 일부 언론 보도가 된 것처럼 그 스페이스X 관련된 수주 뭐 1,000억 규모 수주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날 공교롭게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스페이스X 관련된 수주를 받은 거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만 이 수주 규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저희한테도 철저하게 지금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이 회사의 목표 주가라든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저희가 감이 안 잡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좀 접근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퍼 한 5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도 0.4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주가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현대제철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이후에 전체 뭐 판매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있긴 한데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제철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여름철에 중국 가격 올라가면서 주가가 좋았다가 3분기 때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중국 가격이 빠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도 또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근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봉형광 제품 중심으로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중국 철강 가격의 반등이 조금 저희 예상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상승폭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4분기 저희가 추정했던 수익성보다는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그래도 저희는 연말까지 중국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저희는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좋게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좀 몇 개 꼽히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탑픽 종목은 뭘까요? 네, 지금 탑픽은 이제 퓨어 철강 업체인 현대제철하고 그리고 고려아연은 종목도 저희가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이 올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웬만한 철강 업체들은 YTD로 다 수익률이 플러스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났는데 고려아연은 YTD로 거의 마이너스 10% 넘게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올해 연초 대비 최근까지 그러니까 그 10월까지 아연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에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연 가격이 지금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반등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연 가격은 바닥은 거의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그 자회사 중에 그 황산니켈을 하는 그러니까 2차전지 주력 을 하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많이 올리겠다라고 그렇죠. 공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동안 이제 고려아연 주주 입장에서는 신사업을 왜 고려아연이 하지 않고 지분율이 35%에 불과한 자회사한테 다 몰아주느냐 약간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많이 늘리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주가는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홀딩스처럼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이제 함께 받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향후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 아연 쪽에 있어서도 조금 회복세가 보이고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동시에 함께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다르게 고려아연은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YTD로 마이너스 10% 넘게 빠졌기 때문에 2차 전지 모멘텀이 아예 1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아연 가격도 이제 장기적으로 반등하는 걸 감안해 보면 지금은 적절한 매수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던 고려아연의 움직임 향후에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철강주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과 또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